청춘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배경과 방향 그리고 사용한 데이터 살펴본 다음에 해결과제 1, 2 순서로 분석 과정과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최신식 도구를 동원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정적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방향의 분석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분석 방향을 정하고 분석 진행했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하고 정문을 중심으로 지정된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실제 어린이들의 동선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그 명확한 설치 기준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분석 과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 선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우선 설치 구역과 그때의 종류를 선정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분석 흐름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두 과제의 성격을 고려해 각각 다른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분석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한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는 인구 통계학적, 사회경제학적, 그리고 도로 환경적 특성이 혼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보다 실제적인 연구를 위해서 오산시 교차로 데이터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그 효과가 인정된 그런 데이터들은 추가로 수집해서 전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데이터는 QGIS2를 활용해 직접 만들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좌표 기준 반경 100m의 원모양 버퍼를 생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거기에 겹치는 지적도를 지적도를 기준으로 도로를 추출했습니다. 이때 상세도로망 데이터가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지적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해결 과제의 분석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오산시를 4,510개의 정사각형 격자로 나누어 격자별로 데이터를 생성했는데요. 좌표가 주어진 데이터는 격자별로 해당되는 좌표의 수를 카운트했고 도로 링크 아이디가 주어진 경우에는 도로 아이디를 기준으로 병합한 뒤에 격자 안에 존재하는 도로들에 대해 변수별 평균을 내서 데이터셋 구성했습니다. 구성 변수는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행 4,510개, 열 37개의 데이터셋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데이터로 상관 분석을 해본 결과 유동인구나 교통량 관련 변수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또 변수도 37개로 많기 때문에 차원의 저주 문제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데이터와 교통량 관련 데이터는 이들을 대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변수들만 선택해서 사용했고 추정 교통량, 어린이 관련 시설, 그리고 CCTV는 각각 그 분류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사용했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변수는 제거했습니다. 또한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격자는 분석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로가 존재하는 격자 2,888개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어떤 위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변인이 교통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줄까도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회귀 모델을 적합해 보았는데요. 우선 일반 회귀 모델 적합 결과는 등분산성, 정교성, 독립성 모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Y가 도수 데이터임을 고려해서 일반 화선형 모델의 종류인 포화송 회귀 모델과 음이양 회귀 모델 적합해 보았는데요. 음이양 회귀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타났지만 사실 일반화 선형 모델도 마찬가지로 독립성 가정을 만족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공간 데이터로 연속된 격자 사이에는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자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자기 상관성을 고려하는 모델을 써야겠다 해서 우선적으로는 공간자기 상관성 검정부터 해봤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공간자기 상관성은 모두 유의한 수준이었고 저희는 공간 회귀 모델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지적 자기상관 분석인 리사 분석을 통해서는 오산시 남동쪽에 어린이 교통사고 핫스팟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적합한 모델은 공간 C차 모델과 공간 O차 모델입니다. 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회귀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까?
라는 의문에서 라그랑지 승수 검정을 진행하였고 AIC와 결정계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는 공간 오차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일한 현상도 위치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공간적 이질성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싶어서 지리적 가중회귀 모델도 적합해 보았습니다. 이때 대역 혹은 CV 방법을 통해 찾은 최적을 이용했습니다. 결과는 지리적 가중회귀 모델의 적합도와 설명력이 모두 좋았고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지리적 가중회귀 모델의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지리적 가중회귀는 지역별로 다른 회귀 개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분포로 시각화가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속 방지턱 개수, 도로 안전표지, 버스 정류장, 교차로가 상대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이었습니다. 지도에 대해서 지도에 시각화해본 결과인데요. 이를 통해서는 같은 변수도 지역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요. 왼쪽 아래의 신호등 개수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과 달리 유난히 음의 영향을 미치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구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위험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위험도 점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이때는 지리적 가중회귀 모델을 통해 계산한 잠재적 개선도, 이제부터 말할 PSI에 저희가 실제 교통사고 건수를 가중치로 취해주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위험도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곳의 격자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 이용시설을 추출했고 이때 만약에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분석해서 배제했습니다. 또한 중심점에서부터 거리가 150m 넘어서 존재하더라도 제외했습니다. 최종 선정한 결과입니다. 오산동 7곳, 원동 6곳, 금암동 3곳, 걸동 2곳, 누읍동과 수청동은 각각 1곳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와 차량의 통행량이 모두 많은 교차로 주변, 그리고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이 밀집된 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변에만 있던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보다 어린이 동선에 일치하는 실제적인 분석이 되었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해결 과제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시설물의 설치 과정과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 과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좌표를 중심으로 만든 버퍼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여기에 겹치는 교통사고 수와 안전시설물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값을 저희가 버퍼별로 계산한 도로의 면적으로 나눠주는 과정을 해서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때 면적이 0으로 계산된 데이터는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89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행으로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8종류의 안전시설물을 변수로 갖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선 설치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은 DEA, 자료 포락 분석입니다. DEA란 비모수적 방법에 의해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BCC 모형을 선택해 시설물의 상대적 그리고 기술적 효율성을 평가했는데요. 이때 BCC 모형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 감소의 추이가 규모 수익 가변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나와 있는 효율성 점수를 기반으로 그것이 1이면 효율 집단, 나머지는 비효율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비효율 집단이 저희의 분석 대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DEA의 투입 변수는 보시는 8가지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수였고 산출 변수는 DEA가 추구하는 산출량의 최대화가 결국 저희 분석 과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의 최소화라는 점을 의미해서 저희는 교통사고 건수의 역수를 취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효율 집단이 77개소가 나왔는데 저희는 효율성 점수가 0.6 이상이 되더라도 적절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0.6 미만의 대상들만 저희의 고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DEA 통해 얻은 인사이트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모든 종류의 시설물들이 효율 집단보다 비효율 집단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적으로 개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효율 집단과 비효율 집단 간의 교통사고 건수 차이도 굉장히 적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효율 집단 수준에 맞춰서 비효율 집단의 시설물을 제거해보는 방안 또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선 설치 구역 선정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정한 74곳의 시설물 고려 대상은 단순히 시설물의 비효율성만 고려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기준에 있어서 도로 면적당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앞서 계산한 PSI를 모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이고요. 여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3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였고, 둘째, 각 지역에서 시설물 중 전무한 것을 우선적으로 보되 그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 탐방을 로드뷰로 해서 저희가 보다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비효율 또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수가 아닌 적절한 종류에 집중해서 만든 선정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버퍼를 임의로 설정하기도 하였고 또 데이터상의 오류가 있기도 해서 몇해 보이는 4곳은 저희가 최종 선정하는 곳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시설과 시속 감속시설이 모두 요구되는 듯 보이나 마땅한 시설물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의 횡단보도에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 설치 결정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거리에 인도가 협소해 보이는 경우는 볼라드를, 또 무단횡단 가능성이 엿보이는 곳에는 중앙 분리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나 속도 제한 표시가 미비한 곳에는 저희 노면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 펜스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자람터 어린이집의 경우에 차도가 굉장히 넓은데 인도가 없어서 인도가 설치되어야겠다 판단했고요. 속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과속방지턱, 있는데 조금 더 제한이 필요하겠다 싶어 보이면 과속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과 실제적 탐방을 혼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한계와 의의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상의 한계 존재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데이터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데이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석의 한계로도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DEA의 특성상 이상치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한 효율성 점수를 단순히 필터링 용도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 모델링 구축에서 가능한 많은 변수를 고려했다라는 점에서는 다방면적인 분석이었고 또 격자나 버퍼를 분석 단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실제적 분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을 도입해서 그리고 또 향후에는 시설물을 제거해보자 라는 방안까지 제안함으로써 저희가 진행한 분석의 다방면적인 활용 또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삼청춘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분석을 하면 구역당 그리고 위험도가 높고 시설이 평균도보다 적으면 무리가 높아서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와서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나왔을 텐데 그 지역에 어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죠? 그럴 때는 또 사진을 보고 여기는 이거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는 정량적인 계산을 가지고